안녕하세요. 은퇴자유의 시장 투손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채널을 만들기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그런 주제예요. 그리고 채널을 만들고 나서도 1년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1년 전부터 제가 뭐 화폐나 인플레이션이나 파킹 통장이나 뭐 은행 금리나 가계부나 채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고민이라고 해서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좀 더 간편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세싱을 어떻게 만들까, 뭐 그런 고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한두 문장으로 정의가 가능해요. 만약에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부자가 아닌 이유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본인이 부자가 아닌 이유를 뭐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그렇다, 좋은 아이템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뭐 금수저가 아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면 큰 부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은 부가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가가치라는 거는 이제 가치를 더하는 거를 의미해요. 부가한다, 가치를 부가한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가치를 더하는 건데, 부가가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학적인 관점과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가가치는 경제학 관점에서의 부가가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학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는 재료의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매출을 일으키는 거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마스크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재료인 멜트블론 부직포를 1,000원에 사서 마스크를 생산해서 4,000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이제 뭐 부직포, 멜트블론 부직포 이렇게 해서 뭐 3중 필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재료를 1,000원에 사서 매입을 해서 가치를 더하는 거죠. 재료를 조합해서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마스크를 4,000원에 팔았다,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편한데, 재료 매입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4,000원, 매입액은 1,000원. 그럼 3,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면은 그냥 혼자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건비는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입액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익이니까 부가가치에서 총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최종 이익,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익과 부가가치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경제학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뭐 모든 산업이 생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지식을 모아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컨텐츠나 지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입액이 없잖아요. 매입액이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비해 생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큰 산업을 칭하는 게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지식 기반 혹은 제조업 혹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지칭한다, 뭐 이렇게 나무위키에 정의가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거는 어떠한 굿즈를 생산하는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부직포를 엄청 많이 샀어요. 어차피 마스크 계속 판매할 거니까 부직포를 샀는데, 운이 좋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 부직포의 값이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사뒀던 재료를 판매를 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것도 아니고 재료값만 오른 거잖아요. 그것도 시대적인 특수성 때문에 재료값만 오른 건데, 이거를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은 경제학 관점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처리 과정의 결과로 인해서 저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재료를 매입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됐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입을 했고 매출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부가가치 창출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학 관점에서는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근데 경영학 관점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경영학 관점에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보면은, 경영학 관점에서는 부가가치라는 거는 고객이 지불할 만한 무엇이에요. 이게 서비스든 생산 상품이든 뭐든 고객이 지불할 만한 어떠한 무엇이고, 그리고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생기는 그런 과정을
부가가치 창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처리 과정이 있잖아요. 아까 마스크를 만드는 과정, 그 과정 자체만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경영의 관점인데, 경영의 관점에서 부직포의 값이 올라서 매출이 올라간 거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객이 지불할 만한 무엇인가를 설명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원재료값이 올라가 버린 것 뿐이니까. 그래서 경영의 관점에서는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그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돈을 지불할 만한 행위만 부가가치가 되고, 그 외에는 모두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애드 타임이라고 해서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소요되는 시간,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경영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가 돼서 직원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와서 일하는 시간, 그 시간만 밸류 애드 타임이고, 뭐 직원이 와서 담배 피고 쉬고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것들의 시간은 논 밸류 애드 타임이라고 해서 무부가가치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의 관점은 좀 더 이제 본질에 충실하게끔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옛날 기사긴 한데 이게 2012년 기사거든요. 2012년 기사인데, 마리사 메이어가 야후의 CEO였었어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야후의 CEO였는데, 마리사 메이어가 처음 와서 30일 동안 한 일 중 하나가 PPT를 없앤 거였다고 합니다. PPT. 파워포인트를 없애고 새로운 상품을 화이트보드에 그림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었대요. VP한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밸류 애드 타임에 충실해라, 뭐 이런 거겠죠. PPT를 찾느냐고 뭐 드리는 시간이나 예쁘게 만들려고 꾸미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경제학 관점에서도 봤고 경영의 관점에서도 봤어요.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직장인인 당신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근본적인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은,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냐 없냐, 만약에 창출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냐,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냐가 근본적인 질문이 돼야 될 거예요.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아직도 뭐 성공파리 하는 그런 유튜버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부자가 됐다고 먼저 생각을 하세요. 뭐 부자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간 단계가 빠진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가가치를 열심히 창출하고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내가 부자가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한테 무언가를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이 중요한 단계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사실 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직장인의 부가가치를 억지로 끌고 와서 경제학의 관점과 뭐 경영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직장인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용인한테 노동력을 제공하고서 월급을 받죠.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매입하는 건 없죠. 매입하는 건 없지만 이익을 향하기 위해서 월급 비용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월급, 이런 매출의 발생이 한 명한테만 국한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매출이 증대되기가 힘들겠죠. 예. 그리고 경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고객이 지불할 만한 무언가를 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고객이 한 명이어서 문제예요. 내가 여러 명의 CS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한테 돈이 되는 밸류 애드 타임이 아닌 거예요. 나를 고용한 고용인한테의 밸류 애드 타임이 되는 거지, 나한테 밸류 애드 타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간만 밸류 애드 타임이라고 보는데, 내가 24시간 중에 뭐 8시간 동안 9시부터 12시 점심시간 빼야 되니까 1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을 밸류 애드 타임을 만드는 데 시간을 썼다. 근데 이거를 나를 고용한 한 명한테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 애드 타임은 1일 8시간, 주에 5일, 40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0시간밖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 부자가 되길 바라는 거는 엄청난 넌센스죠. 사실 40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이거를 뭐 2명한테 팔면 80시간인 거고 3명한테 팔면 120시간인 거니까 이렇게 판매가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부가가치의 질도 낮고 양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 이거를 깨 부숴야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경제적 자유를 얻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자예요. 예. 엉뚱한 곳에 찾지 마세요. 뭐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부자가 못 됐다, 뭐 기발한 아이템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부가가치를 창출을 못했다,
투자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밸류에드 타임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 시간이 너무 적다. 주에 밸류에드 타임이 40시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부자를 찾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런 거고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에 집중하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수동자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평범한 직장인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이 월급만 갖고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월급은 작지만 소중하잖아요. 이 작지만 소중한 돈을 갖고서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소비를 줄일 것인지, 소비를 줄인 만큼 잉여 현금 흐름을 갖고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부가가치에 집중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내가 만약에 부가가치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직장인이더라도 경영을 잘하고 투자라는 그런 부가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희망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